아정당 요즘 정말 핫한 회사죠. 약 1,500억으로 이렇게 매각이 되면서 정말 세간의 집중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아주 핫한 회사인데요. 이 매각 소식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부럽다.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좋겠다. 뭐 이러한 감정도 들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큰 기업 가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러한 생각도 들으셨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나도 렌탈을 해야 되나? 인터넷 가입을 사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아이템적인 측면에서요. 흔히들 창업가들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정당의 성공 비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 사실 그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동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제가 기존에 속해 있었던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이시죠. 그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들었었던 어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회사 공통점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막 이러한 아이템적인 차원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겉에 보이는 아이템에 집중합니다. 아정당을 보면 인터넷 가입 회사네, 에코마케팅을 봤었을 때는 마케팅 대행사네, 안다르를 봤을 때는 에슬레저룩 회사네, 스노우폭스를 보면은 일식 도시락 회사네, 이렇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상품이죠. 그 안에 있는 진짜 사업의 그 정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템을 기반으로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매로 전환시키고 그 구매를 가지고 또 이득을 만들고 이거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 이 안에 상품이 하나 고객한테 전달돼 가지고 이거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메커니즘, 정말로 단단하게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되는 그 모든 거를 통칭해서 사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단순히 마케팅 회사 혹은 에슬레저룩 회사, 이렇게 도시락 회사 포장되는 거죠. 그 단어가요, 되게 위험한 건 뭐냐면요, 나도 그러면 도시락 회사 해볼까? 나도 이거 렌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업하는 사람들, 앞으로 창업할 사람들은요, 이러한 현상들 이면에 속해 있는 이러한 회사들의 진짜 핵심적인 강점이 뭔지, 이 본질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있나? 이렇게 보고 접근하고 싸우고 전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정당을 한번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볼게요. 아정당이요, 처음에 인터넷 가입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확보를 했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혜택, 저 혜택 이런 것들이 있고 복잡한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고 쉽게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 가입한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손해, 그러한 손실,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들을 잘 이렇게 보상으로 연결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정당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인터넷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구조가 사실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그러한 렌탈, 정수기, 그리고 휴대폰, 이사, 요즘은 상조까지, 사실 이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너무나 이 조건들이 많고 고르기 어렵고, 그리고 이 불안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코어 감정이 여기서 하면 내가 최소한 손해보는 일은 없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안심을 주는 어떠한 비즈니스 상품이잖아요. 한 영역으로 하나의 인터넷 가입은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 이렇게 빠르게 확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J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기존에 다녔었던 에코마케팅도 비슷했습니다. 에코마케팅이요, 마케팅 회사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에코마케팅이 처음에 마케팅 대행사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를 이제 하나하나 인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브랜드가 데일리앤코라는 브랜드였어요. 그 데일리앤코에서 제가 일했었는데요. 데일리앤코에서 클럭이나 몽제, 티타드, 이렇게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냈고, 그거를 만들자마자 1년 안에 그냥 엄청나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성공 케이스들을 막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코마케팅이 십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객들의 데이터 있잖아요. 매트리스 침구라면, 혹은 어떠한 생활용품이라면, 아니면 마사지기라면, 그러한 브랜드들의 다른 대행사들로서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는 뭐고 어떠한 메시지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지금 만들고 출시하면 분명히 반응이 있겠네, 이렇게 소비자의 시각에서 기획부터,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을, 퍼포먼스 마케팅을 엄청나게 빠르게 효과 좋게 잘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정말 빠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클럭이라는, 예전에 박민영이 모델로 나온 이 저주파 마사지기였는데요. 이 클럭이 나온 이후에 뭐 몽제라든지 티타드라든지 이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냥 연속해서 계속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요, 그 마케팅 역량, 기획 역량이 핵심 역량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 아이템이 클럭 하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템들이 이제 막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장 가능성이 확 열리게 됩니다. 에코마케팅은요, 올해 초에 5천억의 기업 가치로 또 매각이 됩니다. 지금 아정당은 3천억의 기업 가치, 에코마케팅은 최소 5천억의 기업 가치,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릴 스노우폭스, 김송호 회장님이 대표셨던 스노우폭스는 8천억에 매각이 됐죠. 스노우폭스는요, 김송호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는 상장하려고 했던 회사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림으로 상장을 하려고 하셨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거는 아마 관련 쇼츠에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마트들에 지금 스시 도시락들을 이렇게 잘 공급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스시 도시락에 스노우폭스는 스시 도시락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하나의 메뉴라고 생각하자. 즉 이렇게 정의해보는 거다. 지금 한국의 음식을 미국의 마트와 같은 유통 채널에 쫙 깔 수 있는 회사라고 우리를 정의하면, 이 일식 도시락은 사실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8천억을 만들었는데, 치킨을 가지고 연결하면, 혹은 뭐 비빔밥을 연결하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연결한다 그러면 이 8천억이 그냥 8천억이겠냐고요. 몇 조 단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막 늘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엄청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매각으로까지, 그리고 IPO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방금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아이템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질 것이냐, 이 핵심 역량입니다. 이 핵심 역량을 우리가 확 확보하고 있으면요, 그걸 기반으로 무한정 넓힐 수 있는 이 확장 구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요. 오늘쌀 소주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쌀 소주를 런칭하면서 사실 가장 부러웠던 회사가 있어요. 하이트 진로죠. 왜냐면요, 진로는요, 지금 새로운 술을 쫙 내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매장에 깔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유통력이에요. 그게 핵심 역량이에요. 그리고 생산 그 규모요. 이렇게 생산 규모와 유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더 많은 마케팅으로 쫙 흔들어 버리면 사실 더 힘이 센 이러한 브랜드로 이렇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어떻게 싸울지를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쌀 소주는 그러면 어떠한 핵심 역량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잡은 고민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얼마 전에 골드 진로라고 냈어요. 근데 그 골드 진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뭐 사람마다 해석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요, 이 칠리아는요, 저희가 5년 동안 한식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전통주를 한 몇십 개는 판매해 봤을 거예요.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술이 고객들이 좋아하는지를 저희는 눈으로 보고 있고, 정성적인 데이터, 그리고 정량적으로 수치로 과연 몇 퍼센트가 재구매를 하고 있고 어떻게 더 이렇게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도 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첫 번째 핵심 역량은 뭐냐면, 어떠한 술을 만들면 이 외식 현장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좋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몇 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걸쳐서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확률이 그냥 출시하는 것보다 높겠어요? 테스트를 하려면 정말 몇만 개의 어떠한 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하이트진로와는 다르게 우리는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본 다음에 이칠리아 내에서 이 4개의 매장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즐기는지를 보고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출시를 하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은 이 기획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 셀 소주도 사실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라벨이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고객들이 어떠한 술을 찾는지를 너무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맛인지를 사실 공장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샘플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님한테 가서 고객님, 저희가 지금 신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술인데 한번 서비스로 이 맛 어떤지 한번 드셔보셔라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 겸 한번 해볼 수도 있었던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개발하고 뭔가를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위가 첫 번째 강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컨텐츠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이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히나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이거에 관심을 갖고 또 문의를 주실 수 있게 우리가 5년 동안 해왔던 어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를 통해서 이거를 마케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진 어떠한 강점이 계속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단계는 아직 우리가 너무나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핵심 역량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이 축을 한 1년, 2년 뒤로 한번 늘려볼게요. 자, 오늘 살 소주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컨텐츠가 커지고 만약에 10만 정도의 팔로워가 생겼어요. 그러면 새롭게 어떠한 술들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텐츠로 올리면 마케팅비를 쓰지도 않고 여기에서 나온 이 바이럴 컨텐츠, 온드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입점 문의들이 올 것이고, 이 입점 문의들은 우리가 이미 전국에 깔라놓은, 그때 있으면 이 기존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지금에 있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갖춰 나가면 이게 비단 2년 뒤, 3년 뒤, 4년 뒤가 되면은 어떻게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우리의 핵심 역량은요, 소비자의 이해 그리고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창업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 아이템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안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거는, 우리가 진짜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되지? 그렇게 갖춰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더 깊게 그 핵심 역량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나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요, 어떠한 비즈니스를 볼 때요, 저기의 비즈니스는 어떤 아이템이구나가 아니라 저기의 핵심 역량은 완전 싸게 만드는 역량이구나, 다이소요. 그 고퀄의 제품을 1,000원에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러한 기준으로 어떠한 기업이나 회사들을 분석을 해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회사에도 이러한 관점들을 이렇게 갖춰나가면서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이러한 영상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